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현호입니다. 제가 휴먼 닥터라는 코너를 이제부터 진행할까 하는데요. 사실 그 휴먼 닥터, 왜 그런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보면 병이 항상 따르게 돼 있잖아요. 병이 있고 그 병이 있다는 건 바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환자가 있고 또 이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선생님들 또 다른 의료진들이 또 있잖아요. 결국은 병이 있고 환자 그리고 의료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료라는 이 개념이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어지겠지만 의료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미래예요. 왜 미래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병이 일주일 있다 나을까? 아니면 정말 오래가는 병일까? 중한 병 아니야? 뭐죠? 이건 다 미래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환자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낫게 이거는 미래거든요. 제약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또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미래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또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이게 다 미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미래 현대에 와서 가장 큰 테마가 되는 게 바로 AI가 되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 또 올바른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미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의료의 두 번째 가장 큰 축이 뭐냐면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우린 치료를 하는 거니까 휴머니즘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휴머니즘이 의료에 가장 잘 깔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휴머니즘이 잊혀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학 또는 의료를 지식으로만 접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병이 어떻게 되니까 나는 이 병에 걸렸는지 말았는지 또는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지식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크게 놓치는 것들이 바로 휴머니즘의 문제라는 겁니다. 휴머니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휴머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의 입장이 돼보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서 생각해보는 거죠. 의사라면 환자의 입장이 돼보는 거고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니까 그 아이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또는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입장이 돼보면 나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면 좋겠는가 이 마음을 아신다면 그게 휴머니즘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제가 한 사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시죠. 옆집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대요. 그 소식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내가 엄마예요. 엄마인데 어이구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가 목이 살살 아프다 그러면서 열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제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우리 아이 폐렴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옆집 아이가 폐렴이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동네 의원에 갑니다. 그럼 동네 의원에서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해봐요. 진찰해봤더니 뭐 큰 거 아닌 것 같고요. 목감기예요. 목감기니까 뭐 타이레놀 정도 드시면 먹이면서 그냥 좀 지켜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복잡해졌냐면 워킹우먼인데 만일 우리 아이가 진짜 폐렴이 돼버리면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와서 아이를 간호해야 되잖아요. 병실에 같이 있어야죠.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그 폐렴 아닌가 잘 봐주세요. 폐렴이 되지 않게 미리 좀 좋은 약을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엄마들의 마음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사가 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한 폐렴 같지 않은데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우기듯이 이거 폐렴 아니에요.
더 좋은 약 써주세요 하다 보니까 의사도 약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감기가 폐렴으로 되는 거는 의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의사도 같이 걱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와 의사는 합의를 합니다. 센 약을 쓰기로 합의를 하는 거죠. 센 약이 뭘까요? 항생제예요. 사실 바이러스 감기는 항생제 없이 낫는 겁니다.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괜한 걱정에 또 무슨 다른 염증으로 더 심하게 바뀔까 봐 의사와 이 엄마 아빠 가족들은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합의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야, 항생제 쓰자. 그래서 둘은 좋아합니다. 만족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약은 누가 먹죠? 바로 그겁니다.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먹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먹다 보면 뭐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날 먼 훗날 이 아이가 커서 진짜 중병에 걸려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 내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이 듣지 않게 되는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어려서부터라는 거죠. 피해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이예요. 결정을 내린 건 누굽니까? 의사와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환자 입장이 돼보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휴머니즘이 뭔지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타인의 입장이 돼보는 거. 결국 환자들도 의사 입장이 돼보면 그 마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휴머니즘은 사실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진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심입니다. 이 진실과 진심이 어우러지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치료하거나 또는 가족을 치료할 때 어떤 팩트로만 또는 가려고 하거나 해서 그 남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물론 좋은 약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좋은 약이 꼭 이 환자한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약을 쓰고 이 치료를 하는 것이 가족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올바른 진료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식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요. 미래하고 휴머니즘이 바퀴의 앞 뒤바퀴처럼 같이 굴러가 줘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고는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먼 닥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변수가 생겼어요. 최근이라는 거는 한 90년대 후반부터잖아요. 90년대 초반부터잖아요. 인터넷이 들어왔죠. 정보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만 치면 어느 정도의 그 질환에 대한 정보라든가 치료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또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되게 빨라져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같이 빨라져 버려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증상 하나만 치면요. 여러 병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병들은 나쁜 병들이에요. 주로 인터넷에 떠 있는 병들은 나쁘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혹해져 갖고 내가 나쁜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과 진심을 담아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것인가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어떤 특별한 약물이나 어떤 시술이 필요 없이도 낫는 병들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질환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요. 전부 그런 소아 청소년 진료의 과정들이 많이 얘기는 나오겠지만 사실은 성인, 우리 어른들이 들어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 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하고 사실은 그게 전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진심과 진실을 담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 될 거고요. 본인을 위한 길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